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기간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택이 95만여 명, 토지가 이제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2005년에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4만 명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한 38% 정도 증가한 숫자고요. 그 종부세 총액 이제 올해 나오는 거 그 총 8조 6천억 원. 그 작년보다 한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첫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7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이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나온 경우가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다 종부세 폭탄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집값과 땅값이 이제 많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요. 공시가격 비율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기도 했고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된 인구 이런 분들도 지금 한 3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친 코로나로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세금만 이렇게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기준 완화하자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제도 뭐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다 국토 보유세라는 걸 신설하자 결국 이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자 이런 식의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제 완전히 상반되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당 후보가 세금을 올리겠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 무겁게 매기겠다 이러면은 그 후보는 인기가 없어질 것은 되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뭐 신설까지 해가면서 올리겠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부세라는 세금 자체가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죠. 그러면서 또 부유층에 대한 이중과세, 뭐 이런 점은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고 위헌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하고 좀 달리 이 종부세라는 건 국민을 이제 부유층과 서민층으로 갈라치기 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이제 사상 최대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인구에 대비하면 2%에 불과합니다. 근데 선거권, 투표권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한 표씩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략으로 볼 때는 98%를 공략하는 것.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들 2%, 이른바 부유층에 대한 반발심, 증오심을 이제 부추기면 선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여권 인사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10몇억 아파트 종부세 소나타 세금보다 적다. 자동차 세금보다도 적고 뭐 한 뭐 몇십만 원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나이도 많고 집 산 지 오래됐죠. 종부세 감면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장기 보유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집에 산 사람들을 위한 이제 감면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또 둘째치고 열심히 뭐 벌고 모으고 투자하고 대출 받아서 집 산 이제 3, 40대 그리고 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다 내야 됩니다. 막 1,000만 원 넘게 나오죠. 또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 상속받은 사람, 젊은이들 뭐 이런 사람들도 보유기간 짧으니까 그대로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서울 아파트는 1년 보유세만 신입사원 연봉만큼 나오는 경우도 지금 많죠. 그리고 또 종부세 납부 대상자 60%가 1주택자입니다. 이미 그 내가 사는 집 한 채에 대한 재산세 내고 있죠. 근데 그 똑같은 집에 대한 종부세를 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 뭐 그러면 뭐 다들 이런 분위기죠. 집 있으면서 그것도 못 내냐, 그것도 못 낼 거면 팔아라, 이런 분위기를 지금 정부 여당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애초부터 서민들이 집을 사길 원치 않았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자신은 강남 살면서 왜 다들 꼭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꼭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열 몇 평짜리 임대주택 가서 보면서 애 키우기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국민 속을 여러 번 터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라는 게 순임대주택이고 국민을 뭐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임대로 이렇게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학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해 왔는데 부동산 세금 올리면 이제 소유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산을 갖고만 있다고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세금을 충당하려면 전세금, 월세 이런 걸 더 올리게 됩니다. 세금은 전가하는 속성이 있죠. 결국 부담은 세입자와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 종부세라는 게 결국 부자를 잡는 게 아니라 서민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부동산 시장, 뭐 커뮤니티 등에서 빨리 뭐 전세금 올리고 월세 올리고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 하는 방향을 보면 종부세 올리고 부동산 세금 강화하면 사람들이 뭐 집이나 땅을 안 살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게 국민이 빈곤해진다고 좌파 정권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586은 그런 80년대식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게 국민 누구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겁니다. 또 집값 오르면 보유세도 올라야 된다. 이걸 이해 못하는 국민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살 집 한 채 가지고 이거 살 때 취득세 냈죠. 뭐 이제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상속세를 내든 뭐 증여세 내든 뭐 다 냈죠. 근데 그리고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 내죠. 근데 종부세까지 세금을 겹겹이 물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걸 정치적으로 국민 갈라치기 2%와 98% 거의 싸움 붙이기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지금 그 이슈를 대선까지 이어가려는 이 정부 여당의 행태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제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